단풍 구경 간 날 우연한 만남으로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사연은 우연히 길에서 만난 친구 어머니의 조언으로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단풍길에서 만난 그녀가 내 인생을 바꿨다. 하루가 너무 길었다. 58살 박성호. 35년을 다닌 회사에서 명예퇴직이라는 이름으로 밀려난 지 6달째. 아침에 눈을 뜨면 할 일이 없었다. 아내는 여전히 출근하고 아들은 결혼해서 독립했다. 텅 빈 집에서 커피를 마시며 창밖만 바라보는 시간이 점점 길어졌다. 오늘도 이력서 넣어볼까? 책상 서랍에는 수십 통의 탈락 메일이 쌓여 있었다.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경력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때로는 아무 이유도 없이 거절당했다. 처음엔 분했다. 그 다음엔 억울했다. 이제는 그냥 무기력했다. 점심을 대충 먹고 TV를 틀었다. 예능 프로그램에서 웃음소리가 흘러나왔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리모컨을 집어 채널을 돌리다가 그냥 껐다. 침묵만이 거실을 가득 채웠다.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건가? 무심코 던진 말이 공허하게 울렸다. 젊었을 땐 퇴직하면 여행도 다니고 취미도 즐기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막상 시간이 주어지니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다. 아니, 하고 싶은 게 없었다. 그저 하루하루가 버거웠다. 여보, 날씨 좋은데 어디 좀 나가봐요. 아내가 출근하면서 남긴 말이었다. 창밖을 보니 가을 햇살이 따스했다. 단풍이 한창이라던 뉴스가 떠올랐다. 특별히 갈 곳도 없었지만 집에만 있기엔 답답했다. 그래, 산이나 좀 걸어볼까? 가벼운 점퍼를 걸치고 집을 나섰다. 버스를 타고 인근 산자락으로 향했다. 평일 오전이라 그런지 사람이 많지 않았다. 단풍나무 사이길을 따라 천천히 걸었다. 빨갛게, 노랗게 물든 나뭇잎들이 바람에 흔들렸다. 아름다웠다. 하지만 그 아름다움이 가슴에 와닿지 않았다. 마치 유리창 너머 풍경을 보는 것 같았다. 분명 눈앞에 있는데 내 것이 아닌 느낌. 나만 멈춰선 기분이었다. 주변에는 가족 단위, 연인들, 친구들이 웃으며 사진을 찍고 있었다. 모두가 행복해 보였다. 나만 혼자 걷고 있었다. 나만 갈 곳을 잃은 것 같았다. 벤치에 앉아 물을 마셨다. 단풍잎이 하나 내려와 무릎에 앉았다. 손으로 집어들어 빙글빙글 돌려봤다. 이 나뭇잎도 나무에서 떨어져 나왔구나. 나처럼. 성우 씨? 박성우 씨 맞죠? 갑자기 들려온 목소리에 고개를 들었다. 세월이 흘러도 따뜻한 얼굴이었다. 앞에 선 노인은 70대 후반으로 보였지만 눈가의 주름 사이로 온화한 미소가 피어났다. 잠시 기억을 더듬었다. 어디서 본 얼굴인데? 혹시 윤정희 여사님이신가요? 김미정희 어머니? 어머, 정말 성호 씨 맞네요. 그래요, 미정희 엄마예요. 세상에 얼마만이에요? 고등학교 동창 김미정의 어머니였다. 학창 시절 몇 번 뵌 적이 있었다. 항상 따뜻하게 대해주셨던 기억이 났다. 30년은 넘었을 거예요. 어머니, 그새 하나도 안 변하셨네요. 에이, 이 양반이. 나이는 못 속이죠. 성호 씨는 여전히 듬직해 보이네요. 정희 여사는 내 옆에 자연스럽게 앉았다. 손에는 작은 등산 스틱이 들려 있었다. 혼자 오셨어요? 네, 그냥 산책 삼아요. 어머니도요? 나도 혼자 다녀요. 요즘 나이 먹으니 매일 걷는 게 운동이 되더라고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하지만 불편하지 않은 침묵이었다. 근데 표정이 안 좋네요. 무슨 고민 있어요? 정희 여사의 조심스러운 질문이었다. 순간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막막했다. 내 처지가 남 부끄러웠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말이 나왔다. 아마 오랫동안 아무에게도 제대로 말하지 못했던 것들이 쌓여 있었던 모양이다. 사실 작년에 퇴직했어요. 명예퇴직이라고 하지만 뭐 사실상 정리해고죠. 그 후로 재취업을 시도했는데 잘 안 되네요. 나이가 문제더라고요. 정희 여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다. 6개월 동안 100여 군데는 넣었을 거예요. 면접도 10여 번 봤고요. 근데 다 떨어졌어요. 처음엔 화가 났는데 이젠 그냥 제가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아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성호 씨는 35년을 성실하게 일한 사람이잖아요. 그게 뭐가 대수예요. 지금 시대엔 아무 소용없는데 젊은 애들이 더 싸고 더 빨라요. 나 같은 사람은 필요 없어요. 목소리가 떨렸다. 창피했지만 멈출 수 없었다. 아침에 일어나도 할 일이 없어요. 집에만 있으니까 아내한테 미안하고 그렇다고 나가자니 갈 데도 없고 친구들 만나면 다들 잘 지내는데 나만 이 모양이니까 더 비참하고 그래서 요즘은 아무도 안 만나요. 정희 여사는 한참을 말없이 단풍을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다. 내가 할 수 있을까? 성호 씨, 나 이야기 좀 해도 돼요? 정희 여사의 목소리가 부드러웠다. 저는 지금 78이에요. 남편은 15년 전에 세상 떠났고 혼자 지내죠. 근데 5년 전까지만 해도 성호 씨처럼 무기력했어요. 어머니도요? 그럼요. 남편 잃고 나니 살 이유가 없더라고요. 딸은 딸대로 바쁘고 손주들도 커서 할머니 필요 없고 그냥 세상에서 내 자리가 사라진 느낌이었어요. 정희 여사는 작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다가 우연히 동네 복지관에서 전통 음식 만들기 강좌를 들었어요. 심심풀이로 시작했는데 내가 만든 약과를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맛있다고, 시판 제품보다 낫다고. 그래서요? 그래서 작은 규모로 만들어서 팔기 시작했어요. 동네 장터에서요. 처음엔 한 달에 10만 원도 못 벌었어요. 근데 재밌더라고요. 사람들이 내 음식을 먹고 웃는 얼굴을 보면 기분이 좋아졌어요. 돈보다 그게 더 중요했어요. 나는 조용히 들었다. 지금은 한 달에 150만 원 정도 벌어요. 많진 않죠. 근데 그 돈으로 손주들 용돈도 주고 가끔 딸한테 맛있는 것도 사주고 무엇보다 아침에 일어나는 게 즐거워요. 오늘은 뭘 만들까? 손님들이 좋아할까? 그런 생각하면 하루가 행복해요. 정희 여사는 내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성호 씨도 그런 거 하나 찾아보면 어때요? 취업만이 답은 아니잖아요. 작은 사업이라도 해보는 거예요. 사업이요? 저는 평생 회사 다닌 사람인데요. 장사는 해본 적도 없고, 처음엔 다 그래요. 나도 그랬고, 근데 해보면 돼요. 성호 씨 회사 다닐 때 뭐 하셨어요? 영업 관리요. 거래처 관리하고, 재고 관리하고. 그럼 완벽하잖아요. 장사에 필요한 기본 능력이 다 있어요. 사람 만나는 것도 익숙하고, 관리도 할 줄 알고. 이보다 더 좋은 경력이 어디 있어요? 정희 여사의 확신에 찬 목소리가 나를 흔들었다. 정말 할 수 있을까? 뭔가 첫발을 뗀 느낌이었다. 정희 여사와 헤어진 후 집으로 돌아와서도 그 말이 계속 맴돌았다. 밤늦게까지 잠이 오지 않았다. 인터넷을 검색했다. 50대 창업, 소규모 사업, 지역 장터 같은 키워드로 생각보다 정보가 많았다. 정부 지원 사업도 있었고 교육 프로그램도 있었다. 뭔가 가능성이 보이는 것 같았다. 아니, 보이고 싶었다. 다음 날 용기를 내서 미정에게 전화했다. 미정아, 나야. 성호. 성호 오빠. 진짜 오랜만이다. 웬일이야? 어제 단풍 구경 갔다가 내 어머니 만났어.
그래서 생각나서. 미정은 반가워했다. 이런저런 안부를 묻다가 본론을 꺼냈다. 내 어머니가 지역 장터에서 장사하신다고 하시던데 혹시 거기 어떻게 하는 건지 알아? 아, 그거. 우리 엄마 요즘 그거 하면서 엄청 행복해 하셔. 왜 오빠도 관심 있어? 응, 좀 알아보려고. 그럼 내가 담당자 연락처 알아봐 줄게. 그리고 엄마가 자세히 아실 거야. 주말에 한번 만날래? 주말에 미정과 정희 여사를 다시 만났다. 카페에서 자세한 이야기를 들었다. 장터는 보통 주말에 열려요. 신청은 구청 홈페이지에서 하면 되는데 경쟁이 좀 있어요. 식품은 위생 허가증도 필요하고요. 위생 허가증이요? 네, 음식 파는 거니까 당연히 필요하죠. 근데 교육받으면 쉽게 딸 수 있어요. 그리고 초반엔 일회용 용기 쓰면 허가 조건이 덜 까다로워요. 정희 여사는 자신의 경험을 상세히 설명해 줬다.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어디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일단 구청 담당자한테 연락해 보세요. 그리고 소상공인 지원센터에도 가보고, 거기서 무료 교육도 해줘요. 나는 적극적으로 메모했다. 오랜만에 뭔가에 집중하는 기분이었다. 이 길이 맞는 걸까? 월요일 구청에 전화했다. 담당자는 최대성이라는 사람이었다. 60대 초반으로 들리는 목소리. 네, 장터 입점 문의시죠? 근데 지금 대기자가 많아서요. 그리고 처음 하시는 분은 심사가 까다로워요. 심사요? 네, 사업 계획서도 내야 하고, 위생 관련 서류도 준비해야 하고, 그리고 시식평가도 거쳐야 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경력 없으신 분들은 잘 안 뽑혀요. 목소리에서 차가움이 느껴졌다. 아니, 그냥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뿐이었을까?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 교육부터 받으세요. 보건소에서 위생교육하고 소상공인센터에서 창업교육 들으시고 그 다음에 다시 연락 주세요. 대기자 명단에는 올려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나니 힘이 빠졌다. 역시 쉽지 않았다. 정희 여사 말씀처럼 간단하게 되는 게 아니었다. 보건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위생교육 일정을 확인했다. 다음 달에야 자리가 있었다. 소상공인센터 교육도 찾아봤다. 신청자가 많아서 대기 중이었다. 에휴, 한숨이 절로 나왔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었다. 그냥 다시 이력서나 넣을까? 하지만 또 거절당할 게 뻔했다. 저녁에 아내에게 이야기했다. 여보, 나 장사 좀 해볼까 해. 장사? 갑자기 무슨 소리야? 아니, 그냥 작은 거. 주말 장터 같은 데서. 당신이 장사를? 아내의 반응은 회의적이었다. 무리도 아니었다. 평생 월급쟁이로 살던 사람이 갑자기 장사를 한다니. 그냥 한번 해보고 싶어. 가만히 있으니까 답답해서. 좋은데. 근데 뭘 팔려고? 아직 정하진 않았어. 일단 교육부터 받아보려고. 아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찬성도 반대도 아닌 애매한 반응. 그게 더 불안했다. 아직 기회는 있나 보다. 일주일 후 소상공인 지원센터에서 연락이 왔다. 교육 대기자 중 취소자가 생겨서 자리가 났다는 것이다. 다음 주 수요일 오전 10시에 오실 수 있으세요? 네, 갈 수 있습니다. 센터는 시내 중심가에 있었다. 수요일 아침 일찍 준비해서 도착했다. 교육장에는 10여 명이 앉아 있었다. 나와 비슷한 나이대부터 젊은 사람들까지 다양했다. 강사는 30대 중반의 여성이었다. 이가람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소상공인센터에서 창업 컨설팅을 담당하는 이가람입니다. 오늘은 소규모 창업의 기초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가람의 설명은 명쾌했다.
사업 아이템 선정부터 자금 계획, 마케팅 전략까지 무엇보다 실제 성공 사례를 들려주는 게 인상적이었다. 50대에 퇴직 후 창업하신 분들도 많아요. 중요한 건 경험을 활용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평생 쌓은 게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사업으로 연결하느냐가 핵심이에요. 교육이 끝난 후 개별 상담 시간이 있었다. 나는 용기를 내서 가람에게 다가갔다. 질문 좀 해도 될까요? 네, 얼마든지요. 내 상황을 설명했다. 퇴직 후 재취업이 안 되는 것, 장터 사업을 생각하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것. 일단 어떤 아이템을 생각하고 계세요? 사실, 아직 정하지 못했어요. 그럼 우선 본인이 좋아하는 것, 잘하는 것부터 생각해 보세요. 요리를 좋아하세요? 요리요? 글쎄요, 특별히. 가족들이 좋아하는 음식이 있나요? 아니면 추억이 있는 음식이라든지. 갑자기 어머니 생각이 났다. 어머니가 명절 때마다 만들어주시던 떡. 특히 호박꼬지를 넣은 시루떡이 기가 막혔다. 어머니가 시루떡을 잘 만드셨어요. 저희 동네에서 소문났을 정도로. 그거 좋네요. 요즘 전통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요. 특히 첨가물 없는 건강한 떡은 수요가 많아요. 가람은 노트북을 열어 시장조사 자료를 보여줬다. 장터에서 떡 파는 곳들 보면 반응이 아주 좋아요. 일단 한번 시도해 보세요. 소량부터 시작하면 위험도 적어요. 근데 저는 어머니처럼 잘 못 만드는데요. 배우면 되죠. 요즘 유튜브에도 레시피 많고 구청에서 전통 음식 교육도 해요. 제가 정보 보내드릴게요. 연락처 남겨주세요. 나는 명함을 건넸다. 가람은 웃으며 받았다. 박성호 씨 할 수 있어요. 응원할게요. 그 말 한마디가 큰 힘이 됐다. 손끝에 다시 열정이 피어났다. 집으로 돌아와서 인터넷을 뒤졌다. 시루떡 만드는 방법, 필요한 도구, 재료 구입처, 정보가 넘쳐났다. 주말에 정희 여사를 다시 찾아갔다. 어머니, 떡 만드는 거 좀 가르쳐 주실 수 있으세요? 어머, 성호 씨가 떡을요? 좋지. 내가 도와줄게요. 정희 여사의 집 주방은 작았지만 깔끔하게 정리돼 있었다. 큰 찜통, 시루 각종 재료들이 준비돼 있었다. 일단 쌀을 불리는 것부터 시작해야 해요. 최소 너 시간은 불려야 해요. 너 시간이나요? 네, 그래야 가루가 고와요. 그리고 물 조절이 중요해요. 너무 많으면 질척거리고 적으면 푸석해져요. 정희 여사는 한 가지씩 차근차근 설명해 줬다. 쌀가루 만드는 법, 설탕과 소금의 비율, 찌는 시간과 불 조절. 호박꼬지는 미리 물에 불렸다가 짜서 넣어야 해요. 그래야 떡이 물러지지 않아요. 첫 시도는 실패였다. 떡이 너무 질었다. 두 번째는 너무 딱딱했다. 세 번째는 간이 싱거웠다. 괜찮아요. 다 그래요. 나도 처음엔 수십 번 망쳤어요. 정희 여사는 포기하지 말라고 격려했다. 일주일 동안 매일 연습했다. 재료비도 만만치 않았다. 하지만 조금씩 나아지는 게 느껴졌다. 손에 감이 잡히기 시작했다. 열흘 만에 드디어 만족스러운 떡이 나왔다. 정희 여사도 엄지를 치켜 세웠다. 이 정도면 팔 수 있어요. 맛있어요. 아내에게도 먹여봤다. 아내는 놀란 표호로 말했다. 여보, 이거 진짜 맛있는데? 진짜 팔 수 있겠어. 아들에게도 보냈다. 전화가 왔다. 아빠, 이거 어디서 사온 거예요? 진짜 맛있는데요. 아빠가 만들었어. 네. 아빠가요? 대박. 아빠 장사하세요. 저 단골할게요. 가족들의 반응이 자신감을 줬다. 이제 본격적으로 준비할 때였다. 오랜만에 웃음이 났다.
위생교육을 마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했다. 가람의 도움으로 사업자 등록도 냈다. 간이 과세자로 시작했다. 장터 담당자 최대성에게 다시 연락했다. 저 지난번에 전화드렸던 박성우입니다. 교육 다 받았고 서류도 준비했습니다. 아, 네. 그럼 서류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검토 후 연락드릴게요. 이번에는 목소리가 조금 더 우호적이었다. 일주일 후 연락이 왔다. 합격하셨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부터 시작 가능하세요? 네, 가능합니다. 드디어 기회가 왔다. 설렜다. 동시에 두려웠다. 정말 팔릴까? 사람들이 좋아할까? 전날 밤 떡을 준비했다. 호박꼬지 시루떡, 흑임자 시루떡, 팥 시루떡. 3가지를 만들었다. 각각 20개씩. 너무 많이 만든 거 아니야? 안 팔리면 어떡해? 아내가 걱정했다. 일단 해봐야지. 남으면 지인들 돌리면 되고. 새벽 5시에 일어나 마지막 점검을 했다. 포장, 가격표, 간판. 모든 게 준비됐다. 장터는 오전 9시에 시작됐다. 8시에 도착해서 자리를 잡았다. 옆에는 과일 파는 분, 반대편에는 수제 비누 파는 분이 있었다. 처음이세요? 화이팅! 과일 파는 아주머니가 격려해줬다. 9시 사람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다. 떨렸다. 손에 땀이 났다. 아저씨, 이거 떡이에요? 처음 손님이었다. 30대 여성과 어린아이. 네, 제가 직접 만든 시루떡입니다. 무첨가 건강떡이에요. 하나 먹어봐도 돼요? 네, 물론이죠. 시식용으로 준비한 떡을 내밀었다. 여성이 한 입 베어 물었다. 표정이 밝아졌다. 어머, 진짜 맛있는데요? 이거 얼마예요? 5,000원입니다. 2개 주세요. 첫 판매였다. 떨리는 손으로 포장해줬다.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그 후로 손님이 계속 왔다. 맛있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벅찼다. 아저씨, 다음 주에도 오세요. 저 또 살게요. 아빠, 이거 정말 맛있어요. 점심때쯤 되니 준비한 떡이 거의 다 팔렸다. 믿을 수 없었다. 오후 2시 완판. 60개를 다 팔았다. 매출 30만 원. 재료비를 빼면 15만 원 정도 남았다. 돈보다 중요한 게 있었다. 사람들의 미소. 맛있어요. 다음 주에 또 올게요라는 말. 그게 나를 행복하게 했다. 집에 가는 길 가볍게 걸었다. 오랜만에 웃음이 났다. 기쁨 뒤에 또 다른 고민이. 다음 주도 완판이었다. 그 다음 주도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다. 단골이 생겼다. 박 사장님, 다음 주엔 100개 준비해 주세요. 추석 선물로 쓰려고요. 저희 동호회 회원들한테도 소개할게요. 주문 가능해요? 문제는 거기서 시작됐다. 주문이 폭주했다. 혼자서 감당할 수 없는 양이었다. 여보, 이번 주 200개를 만들어야 해. 200개? 그걸 언제 다 만들어? 당신 혼자서? 아내 말이 맞았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했다. 주문을 받은 건 좋은데 납품을 못하면 신뢰를 잃는다. 어떻게 해야 할까? 밤잠을 설쳐가며 만들었지만 한계가 있었다. 결국 몇몇 주문은 다음 주로 미뤄야 했다. 죄송합니다. 제가 준비가 부족해서. 손님들은 이해해줬지만 나는 미안했다. 그리고 고민이 깊어졌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규모를 키우거나 아니면 주문을 제한하거나. 가람에게 전화했다. 박성호 씨, 좋은 고민이네요. 수요가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저 혼자서는 못 감당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은 몇 가지 있어요. 생산을 외주로 돌리거나 도와줄 사람을 구하거나 아니면 체계를 효율화하거나. 체계를 효율화요?
네, 예를 들어 일주일 생산 스케줄을 짜는 거예요. 월요일엔 재료 준비, 화요일엔 떡 제조, 수요일엔 포장. 이런 식으로. 그리고 설비 투자도 생각해야 해요. 큰 찜통을 사면 한 번에 많이 만들 수 있잖아요. 설비요. 돈이 필요하겠네요. 소상공인 지원 대출도 있어요. 이자도 낮고. 한번 알아보세요. 조언을 듣고 나니 길이 보였다. 막막했던 게 조금씩 정리됐다. 나는 다시 배울 수 있다. 주말에 아내와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눴다. 여보, 내가 이 일을 계속하려면 투자가 좀 필요해. 얼마나? 큰 찜통하고 작업대, 냉장고까지 합쳐서 400만 원 정도. 400만 원. 아내는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해봐. 당신 요즘 행복해 보여. 오랜만에 살아있는 표이야. 그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고마워. 꼭 성공할게. 월요일 대출 신청을 했다. 서류를 준비하고 사업 계획서를 냈다. 일주일 후 승인이 났다. 새 장비를 샀다. 큰 찜통은 한 번에 100개 분량을 만들 수 있었다. 작업 시간이 절반으로 줄었다. 그리고 생산 스케줄을 짰다. 월요일과 화요일은 재료 준비, 수요일과 목요일은 떡 제조, 금요일은 포장과 배송 준비, 토요일과 일요일은 장터 판매. 아내도 금요일 저녁에 포장을 도와줬다. 당신 일 버린 거 책임져야 해. 농담처럼 말했지만 아내의 눈빛은 진지했다. 고마웠다. 그리고 가람의 소개로 식품위생 관련 교육도 추가로 받았다. 유통기한 관리, 포장 방법, 위생 수칙. 평생 교육받고 살 줄 알았는데 나이 들어서도 배우는구나. 하지만 배우는 게 즐거웠다. 새로운 걸 알아가는 재미가 있었다. 한 달 후 시스템이 안정됐다. 이제 200개도 무리 없이 만들 수 있었다. 주문도 체계적으로 받기 시작했다. 예약제로 전환하고 최대 수량을 정했다. 손님들도 이해해줬다. 이렇게 체계적으로 하니까 더 믿음이 가요. 내 힘으로 다시 서는 느낌이었다. 석 달이 지나자 매출이 안정됐다. 한 달 평균 400만 원 정도. 재료비와 대출 이자를 빼면 250만 원 정도 남았다. 전 직장 월급만큼은 아니었지만 충분했다. 무엇보다 이 돈은 내가 직접 벌었다는 게 중요했다. 단골들이 점점 늘어났다. 명절 선물로 찾는 사람들도 많아졌다. 박 사장님 떡은 정직해요. 첨가물 하나 없이 정성만 들어가잖아요. 우리 애가 다른 떡은 안 먹는데 여기 떡은 잘 먹어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벅찼다. 장터에서도 인기가 높아졌다. 옆 가게 사장님들과도 친해졌다. 성우 형, 대단해요. 처음엔 못 팔까봐 걱정했는데 이제 완전 대박이잖아요. 운이 좋았죠 뭐. 운이 아니에요. 형 떡이 진짜 맛있어요. 저도 먹어봤는데 감동이었어요. 지역 신문에서 취재 요청이 왔다. 50대 퇴직자의 성공적인 소상공인 전환 사례로 기사를 쓰고 싶습니다. 인터뷰를 했다. 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게 뿌듯했다. 기사가 나간 후 문의가 더 많아졌다. 저도 퇴직 후 장사를 생각 중인데 조언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시간 날 때마다 후배들에게 내 경험을 나눴다. 정희 여사가 나를 도와준 것처럼 이번엔 내가 먼저 나섰다. 반년이 지났을 때 가람에게서 전화가 왔다. 성우 씨, 좋은 소식이 있어요. 대형마트에서 입점 제안이 들어왔어요. 대형마트요? 네, 로컬 푸드 코너가 생겼는데 거기에 성우 씨 떡을 입점시키고 싶대요.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대형마트라니. 규모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였다. 생각해 볼게요. 며칠 동안 고민했다.
확장하면 더 많이 벌 수 있다. 하지만 지금의 여유로운 삶도 소중했다. 아내와 상의했다. 여보 생각은 어때? 당신이 결정해. 나는 당신이 행복하면 돼. 정희 여사도 찾아갔다. 어머니, 조언 좀 해주세요. 정희 여사는 차를 내오며 물었다. 성호 씨는 지금 행복해요? 네, 행복합니다. 그럼 왜 고민해요? 더 성장할 기회인데 놓치는 게 아까워서요. 성장이 뭐예요? 돈을 더 버는 게 성장인가요? 아니면 더 행복해지는 게 성장인가요? 정희 여사의 질문이 마음에 와닿았다. 저는 돈보다 여유가 좋아요. 5년 전 사업 시작할 때도 돈 때문이 아니었어요. 살아있다는 느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눈앞이 좋아서 시작한 거예요. 성호 씨는 어때요? 생각해보니 나도 마찬가지였다. 돈보다 중요한 게 있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게 즐겁고 손님들과 대화하는 게 행복하고 가족과 시간을 보낼 여유가 있는 것. 알겠습니다. 가람에게 전화했다. 가람 씨, 제안은 감사한데요. 저는 지금이 좋아요. 지금처럼만 할게요. 정말요? 좋은 기회인데. 알아요. 근데 저는 지금의 규모가 제 삶에 맞아요. 욕심내지 않으려고요. 성호 씨답네요. 존중할게요. 마음이 편해졌다. 내가 원하는 게 뭔지 명확해졌다. 그날의 우연이 내 인생을 바꿨다. 1년 후 가을, 다시 그 단풍길을 찾았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다. 아내와 함께 작년에 이 길을 걷다가 정희 여사님을 만났어. 그래 알아. 그때 난 정말 막막했어. 인생이 끝난 것 같았어. 알아. 나도 걱정 많이 했어. 벤치에 앉았다. 바로 그 자리였다. 정희 여사가 말을 걸었던 곳. 근데 지금은 달라. 응, 많이 달라졌어. 행복해. 아침에 일어나는 게 즐겁고 뭔가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도 생겼고 아내가 내 손을 잡았다. 나도 행복해. 당신 웃는 얼굴 보니까. 정희 여사에게 문자를 보냈다. 어머니, 작년 오늘 단풍길에서 만난 거 기억나세요? 그날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감사합니다. 곧 답장이 왔다. 호호, 기억하죠. 성호 씨가 스스로 바꾼 거예요. 나는 그냥 계기일 뿐이에요. 축하해요. 단풍잎이 바람에 흩날렸다. 빨갛고 노란 잎들이 춤을 췄다. 우연이란 게 참 신기해. 응? 그날 내가 이 길을 안 걸었으면 정희 여사님을 못 만났을 거잖아. 그럼 지금 이렇게 살고 있지 않았을 거야. 그러게. 근데 생각해보면 우연이 아닐 수도 있어. 내가 변하고 싶어서 이 길을 걸었고, 그래서 만남이 있었던 거니까. 아내가 웃었다. 당신 철학자 됐네. 우리는 한참을 걸었다. 단풍길을 따라 천천히. 지나가는 사람들 중에 나처럼 힘든 사람이 있을까? 있겠지. 그들에게도 기회가 오길 바랐다. 작은 우연이, 작은 만남이 그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기를. 나는 내 경험을 나누기로 했다. 퇴직자 모임에서 강연을 하기로 했고, 블로그에 내 이야기를 쓰기 시작했다. 50대는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취업이 안 되면 스스로 일을 만들면 됩니다. 작게 시작하세요. 하지만 진심을 담으세요. 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길 바랐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가람에게서 전화가 왔다. 성호 씨, 다음 주 창업 교육에서 성공 사례 발표해 주실 수 있어요? 저요? 네, 성호 씨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줄 거예요. 그럴게요. 기꺼이요. 전화를 끊고 아내를 봤다. 여보, 나 강연한대. 잘했네. 당신 이야기 듣고 싶은 사람 많을 거야. 그날 밤 발표 자료를 준비했다. 내 인생의 변화를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깨달았다. 인생의 전환점은 멀리 있지 않다. 때로는 단풍길에서의 우연한 만남, 따뜻한 한마디, 용기 내어 내딛는 첫걸음. 그런 작은 것들이 모여 인생을 바꾼다. 그리고 나이는 숫자일 뿐이다. 58살에도 새로운 걸 배울 수 있고, 도전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다. 창밖을 보니 달이 밝았다. 내일은 또 떡을 만들 날이다. 손님들의 미소를 볼 날이다.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설렜다. 감사합니다, 정희 여사님. 감사합니다, 가람 씨. 감사합니다, 나를 믿어준 아내. 중얼거리며 잠자리에 들었다. 단풍길에서 시작된 내 인생 2막은 이제 막 무르익고 있었다. 3년 후, 내 떡 가게는 작지만 단단하게 자리 잡았다. 여전히 장터에서 팔고 단골들과 소소한 대화를 나눈다. 확장하지 않았지만 후회는 없다. 대신 다른 일을 시작했다. 퇴직자들을 위한 창업 멘토링. 한 달에 2번 무료로 상담해준다. 정희 여사가 나를 도와준 것처럼 박 선생님 덕분에 용기 냈어요. 덕분에 제 인생도 바뀌었어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벅차다. 정희 여사는 여전히 건강하시다. 가끔 만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눈다. 성호 씨, 잘 살고 있네요. 어머니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성호 씨가 용기를 낸 거예요. 우리는 웃으며 단풍차를 마신다. 그리고 매년 가을 그 단풍길을 걷는다. 우연히 운명이 된 그 길을, 인생이 바뀐 그 자리를. 단풍은 매년 똑같이 피지만 나는 매년 달라진다. 더 성장하고, 더 배우고, 더 나누며 살아간다. 인생 2막은 끝이 아니다. 새로운 시작이다. 그리고 나는 지금 가장 행복한 시간을 살고 있다.